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비구름대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에 영향을 미쳤던 비구름대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에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에 10에서 40mm입니다. 이 비는 오후가 되면서 경북 북부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밤이 되면 경북 남부로도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주말까지는 외출 시에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0도, 영덕과 포항이 31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고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8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오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오후가 되면서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6월 전임 포항시의회가 시정질문 답변 규칙을 변경하는 바람에 현 8대 포항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이 답변 청취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의원들은 이강덕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포항시가 답변자를 실무국장으로 일방적으로 정해 보이콧한 것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대 포항시의회 첫 시정질문. 박희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출자 출연 기관장의 퇴직 공무원 대거 채용과 인사 시기가 들쭉날쭉하고 해전문 인사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질타했습니다. 11개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고 7개 광역의회는 집행부와 협약을 통해 산하기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포항시도 제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산하기관은 고유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 위주의 인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덕규 의원은 중앙상가 실개천 전망대와 다목적 체육관인 만인당, 포항체육관, 드라마 세트장 등 각종 시설에 270억 원을 들이고도 날림 공사와 계속된 개보수로 예산을 낭비했다며 재발 방지책을 물었습니다. 예산 낭비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에도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사 책임 실명제 등 보완 대책은 있는지. 김성조 의원은 포항시가 2016년 철강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원재료인 펠릿 수입으로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 차원에서 유치한 바이오매스 화력 발전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를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매스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은 남원시, 구민시, 공군에서도 중단 철회되었으며 의원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대부분 시장에게 요구했지만 포항시는 일부 질문을 국장이 하겠다고 통보해 답변 청취 없이 정회됐습니다. 서재원 의장은 강한 유감을 표한 뒤 추경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부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자의 결정은 시민 모두가 바라는 협치와 조정을 예민해버린 결과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시장이 하던 시정질문 답변을 정책사안 이외에는 국소장들이 하도록 회의 규칙을 변경한 것은 지난 7대 의회 때로 불출마한 이동걸 의원이 안을 냈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가 찬성해 통과시켰습니다. 민의를 대변한다던 시의회가 부여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강덕 시장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의회가 지역 민간단체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용태 경주시의원은 다음 달 경주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재적의원의 과반이 참여해 조례 통과가 유력할 전망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주시는 남북유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신임 최고위원들이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구미에서 열었습니다. 구미시장은 경북에서 유일한 민주당 출신인데 대구와 경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좌우가 없고 동서 구분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서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는 약속입니다. 전대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동하고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이번 방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구미에서 통합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구미 금호 테크노밸리를 찾아 지역 창업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맞이한 장세용 구미시장은 침체한 5공단 분양과 KTX 구미역 정차, 대기업들의 구미 이탈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단이나 또는 KTX 정차라든가 이런 대기업의 이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구미의 경제가 살아나는데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지도부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를 민주당 유일한 배출 지역인 구미에서 열어 민생경제 챙기기를 약속하는 등 민주당이 대구 경북 민심을 끌어안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에 민주당의 김상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예결특위는 다음 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올해 2회 추경 예산안과 지난해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지난해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 활동을 벌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예결특위위원장에 선출된 건 시의회 개원 24년 만에 처음으로 예결특위 부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의 김철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지역 기업들은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연장 근로 추가 허용 등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지역의 51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라든가 또 그리고 생산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업무들이 많은 시간적 제약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선 유연근무제 도입이 가장 많았고 집중 근무시간 운영과 설비 투자와 작업 공정 개선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제도 시행이 유예된 300인 이하 지역 기업의 경우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관련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전과 신규 채용 시 임금비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노사합의 시 연장 근로 추가 허용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순회 설명회 확대와 지역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강원도 고성군에서 부산시 기장군에 이르는 동해 모든 연안에 대해 고수온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현재 동해안의 수온은 평년보다 낮은 21도에서 23도로
지난달 31일 고손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28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수산과학원은 태풍에 쏠리기 이후 폭염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전 연안의 수온이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뭄과 태풍 북상, 관광성 해외 연수란 지적에도 안동시 의원들은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반면 김포시의회는 해외 연수를 철회했고 부산시의회는 심사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김포시 의회는 당초 지난 27일부터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을 찾아 지방자치와 복지 분야를 벤치마킹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정은 안동시 의회 해외 연수처럼 개원 2개월 만에 연수를 떠나느냐서부터 연수보다 관광성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김포시 의회는 태풍 쏠릭의 북상 소식을 듣고 지난 22일 의장단에서 해외 연수를 전격 철회하는 결단을 내리고 집행부와 태풍 피해 대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포시 의회는 해외 연수 철회에 따라 올해 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서 관광성 해외 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회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부산시 의회는 지난 23일 국외 여행 적합성과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출발 20일 이전에 제출하던 연수 계획서를 30일 전후로 개선하고 결과 보고서 제출도 연수 후 30일에서 20일 이내로 고쳤습니다. 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위원 구성도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구성했습니다. 일단은 계획을 정말 내실 있게 준비하실 것 같고 다녀와서도 그 보고서를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경험을 전파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원들의 해외 연수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철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외유성, 낭비성 연수를 근절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영화관과 대형 마켓 등이 입점해 있는 포항의 대형 쇼핑몰 밸류플러스 건물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밸류플러스 건물은 최근 여러 달 동안 관리회사가 전기와 수도료를 체납해 단수 단전 조치됐고 급기야 그제 하루 동안 건물 전체가 일시 폐쇄됐다가 어제 가까스로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체납 금액이 아직 남아있고 관리회사 측의 임금 체불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앞으로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관과 도자기 등 우수한 공예품을 생산하는 경주 민속공예촌이 개장 33년이 지나면서 쇠락하고 있습니다. 당초 입주업체의 절반 정도만 남아 명맥을 잇고 있는데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속공예촌에서 유기공방을 운영하는 이완수 장인. 아버지에게서 가업을 이어받았고 아들에게도 가업을 전해줄 민속공예촌의 터줏대감입니다. 그러나 이 시처럼 대를 이어 공예촌을 지키는 장인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1985년 개장 당시 입주한 21개 업체의 가운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전수자가 없어 공예품 생산을 포기했거나 아예 땅을 팔아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고사는 민속공예촌을 살리기 위해 협동조합 측은 남아있는 땅을 매각해 손으로 직접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 20여 명 추가 입주와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안 되고요. 리모델링 할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조성한다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거 목적으로 새로 들어온 주민이 6가구가 되는 등 입주민들의 입장이 제각각인 것이 활성화에 큰 걸림돌입니다. 경주시는 여러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변화된 환경에 맞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 안에서 다양한 입주민들 간의 어떤 주거와 공장의 또 산재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300여억 원을 들여 인접한 곳 7만여 제곱미터에 전시와 체험이 강화된 금속공예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 민속공예촌이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새 금속공예촌을 만드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기존 민속공예촌의 활성화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어제 오전 10시 2분 한울원전 1호기의 발전을 정지하고 82일간의 계획 예방정비에 착수했습니다. 한울원전 1호기는 이번 계획 예방정비 기간에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검사와 원전 연료 교체, 각종 기기 정비와 설비 개선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내년도 33억 원 규모의 주민 제한 사업 10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주민참여 예산은 오는 11월 중에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전 과정에 참여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경주시는 올해 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출산 혹은 출산 예정인 공무원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9월부터 시행합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둔 경북도청 공무원 허보람 씨. 법정 출산 휴가 3개월 뒤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다른 워킹맘처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재택근무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큰 시름을 덜었습니다. 아기를 집에 두고 출근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컸는데 그래도 옆에서 아기를 그래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허 주무관처럼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경북도청 여성 공무원 4명이 당장 1일부터 순차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합니다. 주 5일 중 4일은 정부 원격 근무 서비스를 통한 전자결제와 업무 보고로 집에서 일하고 하루는 사무실에 나와 대면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급여와 수당은 똑같고 승진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남자 직원도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물론 업무는 약간의 가중도, 옆에 사람이 또 조금의 부담도 돼야 되는데 일이란 거는 조직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 3년까지 더해서 최대 4년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복무관리,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 비판적인 조직 문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인턴 사원제, 담당 국장 멘토링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방 소멸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부터 먼저 솔선해서 저출산 극복에 한번 노력해보자.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만 마련한다면은. 경상북도는 시범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는 인원과 기간을 확대하고 시군과 산하기관에도 시행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도내 초중고 학생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지난 5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0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96%가 응답한 가운데 응답자의 1.1%인 2,100여 명이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때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에 영향을 미쳤던 비구름대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에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에 10에서 40mm입니다. 이 비는 오후가 되면서 경북 북부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밤이 되면 경북 남부로도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주말까지는 외출 시에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0도, 영덕과 포항이 31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고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8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오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오후가 되면서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